시장은 혼돈 속에 있었죠. 어떤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고 어떤 모의고사가 나쁜 모의고사인지 학생들은 그것을 사실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구별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정보가 잘 퍼지진 않아요. 그걸 알 때 정도가 되면 이제 후회스럽기도 하죠. 그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문제를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좋은 문제를 보셔야 이 나쁜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좋은 문제, 이건 나쁜 문제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나쁜 문제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좋은 문제가 무엇이고 나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마치 이제 막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학 감시관이 또 있어야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이 출제 원리고 어떤 것이 출제자가 정말 힘주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하지만 그냥 정말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거지 어떤 체계가 없어요. 그런 체계를 갖출 때까지가 힘든 게 이 공부입니다. 언어랑 추리 기출문제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돌리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푼 거 또 풀고 또 풀고 이거 사골이 나게 우려먹으면 그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고 낯선 글을 읽고 정보 처리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또 반대로 또 기출을 아껴둔다고 기출을 또 안 풀어요.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기출을 풀고 나서 거기서 체계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엔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알파고가 알고리즘은 완성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보를 보면서 학습을 하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체계를 잡고 나서는 꾸준하게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현준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현준이 만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출제위원들을 50명 가까이 이제 이 섭외를 했었는데 10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경험이 누적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저 스스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뼈가루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모의고사라서 제 이름을 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소재 발굴에서부터 그리고 지문 작성 그리고 문제를 만들고 베타 테스터라고 수정하는 모든 단계에 이르러서, 그리고 나중에 SDSS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별화된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지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개 정도의 논문을 분석을 해서 만들었고, 서울대 인공지능 랩에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시면서 정말 이 퀄리티가 좋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뭔가 문제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 없이 애매한 부분 없이 확실하게 잘 풀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리트 시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낯선 단어 나오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리트인 거죠. 낯설고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도 과연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너무 배경의식에 의존하려 한다거나 너무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분류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이 재료가 되는 것이 역시 이현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자,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태도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자, 태도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태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시험 본다는 건 굉장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푸는 모의고사와 현장에 나와서 낯선 환경 속에서 푸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당일날 지금 1,400명 신청했는데 지각해서 못 들어온 학생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반성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 경쟁한다는 느낌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태도를 바로 잡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인데요. 자, 실제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제대로 사고하는 방식과 그리고 감으로 때려잡는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재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간의 압박 속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100% 신작, 그리고 제가 철저히 검증해서 논리적 오류가 없는 문항들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오셔서 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면 됩니다.
하던 사람이 더 잘해요. 그렇죠? 안 하다가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의고사를 쭉 보시다가 시험날이 정말 다가오면 늘 하시던 것처럼 가서 모의고사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모의고사의 목적입니다. 많은 모의고사들이 기출문제 재탕 3탕입니다.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출제자들은 기출문제 나왔던 걸 피해가지 다시 내지 않거든요. 내가 기출문제 풀어봤던 거랑 익숙한 비슷한 질문 나오니까 내 실력이 늘었어?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번에 인공지능 같은 것은 30개 질문, 30개 논문을 읽어가면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낯선 글을 읽으면서도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도 제대로 다듬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책에서 뚝 따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이 강사랑은 좀 보는 눈이 달라요. 10년 동안 이 일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이 성의 있고 영혼이 들어간 문제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좋은 문제를 위해 노력을 했고 제가 보면 정말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막 안타까울 지경인데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최고의 문제들이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푸신다라면 실력 향상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입니다. 자, 엘리트들은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고,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억누를 수 있는 분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을 한마디로 비열하지 않은 주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류가 되신 후에도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외면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비열하지 않는 주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하지 않은 주류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 모의고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참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영광이겠습니다.